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민간 부문에서 스펙이 아니라 개인 오디션이나 5분 자기소개로 서류 심사를 대체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력 채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고용률 70%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며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7, 8, 9급 공무원 원서 접수가 오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전체 채용 인원은 1,133명으로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957명, 기술직군 168명, 연구지도직군 8명을 뽑습니다. 9월 개점을 앞둔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6월 14일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이번 채용을 통해 180여 개 브랜드 매장 전문 판매직과 아울렛 내 시설물 관리직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혜 씨. 네. 재권 씨는요, 컴퓨터에 바탕화면 깔아놓으셨죠? 예, 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저 예전엔 저 강아지 사진이었는데요. 강아지요? 예, 네. 요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스포츠카를 딱 이렇게 바탕화면에 해놨어요. 네. 선혜 씨는요? 저는 봄 되면서 화사한 꽃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피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왜 바탕화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 우리가 거의 매일 매 시간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일 보는 바탕화면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 화사한 그림을 올려놓으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매일매일 보는 게 바탕화면이잖아요. 컴퓨터를 그렇죠. 킬 때마다.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고 뭔가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쁜 그림을 좀 해놓으면 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장 가서 바꿔야겠습니다. 맞아요. 재권 씨한테 그래서 제가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늘 관심만 많죠. 관심만? 예. 그러면 동기부여도 될 겸 되고 싶은 몸짱 연예인을 바탕화면 해놓으면 어떨까요? 남자 중에서? 네, 그렇죠. 막 식스팩 있고 이렇게? 맞아요. 괜찮아요.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월 28일 화요일 취업엔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소식 이지수 기자가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재권 씨 바탕화면에는 제 몸을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네요. 네. 여보세요. 네, 새 정부의 정책 목표죠.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한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몸짱 이지수 기자의 네, 소식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지연 캐스터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기초문화, 기초과학, 기초예술 무엇이든 이 기초가 근간이 되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잘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초가 되는 전공들, 이 순수 문학 관련 전공들이 폐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폐지의 이유는 낮은 취업률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인 뉴스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팩 이지수 기자께서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요? 네,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다음 주에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한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모든 정책에 영향을 쏟겠다면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인데요.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민주노총은 27일 현재의 추세와 사회적 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일자리 창출 시나리오를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새
새 정부의 목표치인 70%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목표 달성은 기존의 친자유주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성을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같은 정책은 고용률을 거의 늘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고용만 늘릴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주노총에서 지적한 그 신자유주의 그 유연화, 바로 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고용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 유연성을 이제 지적한 건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그 일자리 창출에 쏟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입니다. 여기에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바로 노동계가 지적한 그 노동시장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 근로를 확산시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노동계가 지적한 대로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 총리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그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해소하겠다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 유연성을 높인다. 그러면서도 그 비정규직 등 그 문제들은 같이 해소를 한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 다음 주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노동계가 우려하는데도 그 고용 유연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나오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이 정부와 노동계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지영 캐스터가 준비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이 국문과가 폐지된다는 소식 때문에 좀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취업률 때문에 전통 있는 학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카소가 취업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예술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느냐면서 청주대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나섰습니다. 청주대는요, 지난 20일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쟁력 평가에서 회화학과가 이 3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면서 교무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이 학과의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이 대학교 회화학과의 졸업생, 재학생 80여 명이 27일 이 청주시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술을 취업률이라는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해서 이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교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요,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지표의 기준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학과 폐지를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학과 폐지는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지표를 만든 뒤에 좀 평가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은요, 학교 측이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때까지 계속해서 학과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회화학과면 정말 기초적인 전공이잖아요. 예.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뭐 취업률이 중요한 걸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초 전공을 폐지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저로서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충청권 대학교들의 이 학과 폐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수 학문과 취업률 사이에서 이 고심한 대학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대가 26년 전통의 이 예술대학 회화학과를 없애기로 했고요. 또 2010년에도 32년 역사를 갖고 있던 이 무용학과와 한국음악학과를 없애는 등 예술 관련 학과를 잇따라 좀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취업률이라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학과를 폐지하는 현실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데, 자, 앞서서 충청권 대학들의 학과 폐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학들의 또 학과 폐지가 있었죠? 네, 대전에서는 배재대학교가요, 프랑스어 문화학과 그리고 독일어 문화학과를 2014년도 학사 구조조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재대는요, 지난 6일 5개 단과대 56개 전공을 5개 단과대에서 53개 전공으로 줄이고요.
프랑스어 문화학과와 미디어 정보 사회학과는 없애기로 했고요. 또 독일어 문화학과는 모집 단위기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 모집 단위 전환이라는 게 교육과정 일부가 이 새 학과로 옮겨가는 것이어서 멀리 봤을 때는 폐지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 문학과는요, 1981년 불어 불문학과로 설립이 돼서 올해 33기생이 입학을 했고요. 독일어 문학과 또한 1981년에 설립이 돼서요,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년이 넘는 학과인데요. 자, 그렇게 역사가 깊은 전공을 폐지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선혜 씨 철학과도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 철학과 찾기도 참 어려운데. 그것도 취업률이랑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네.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까? 뭐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모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4학년도부터 프랑스 문화학과, 독일 언어 문화학과를 학사 구조조정에서 폐지를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 폐지 이유가 취업률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신입생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학과를 대상으로 폐지 결정했기 때문에 폐지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학과가 재학생의 이탈 비중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대신 국제문화학과,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등 2개 학과를 신설하고 또 10개 학과는 융복합 또는 명칭을 바뀌는 식으로 학교들이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신입생도 안 들어오고 재학생도 이탈을 하고 있다. 학교가 구조조정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건대 관계자도 밝혔습니다. 학제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학과 구성원들과 교내 교무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번 결정이 대학과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진학 인구가 줄어들고 또 시대적 흐름 또 교육부의 압박 등에 따라서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대 경우도 좀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청주대는 해마다 교육 수요도, 그리고 전공 선호도, 또 취업률, 동일 유사 전공의 전국 평균 취업률 편차, 그리고 자체 학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평가 지표 중에서 취업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학과를 폐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학교에 좀 전화 좀 해봐야겠어요. 저희 거 어떻게 되는지. 그러네요. 궁금합니다. 네. 예. 자, 취업률이나 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이유, 대학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취업률을 이유로 기초적인 전공들을 없앤다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사철이라고 불리죠. 문학, 사학, 철학과도 지금 오랫동안 비슷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기초 문학들이 좀 경시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인문학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채용 시장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이 채용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획일화된 인재보다 이 좀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과 또 응용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운영의 어려움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요. 멀리 보지 못한 채 지금 당장의 취업률을 위해서 이 기초 전공을 폐지한다면 좀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처럼 피카소가 취업 걱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자, 취업 걱정 때문에 기초 학문, 인문학과들이 사라진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좀 더 넓고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